불편한 정보를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덤버리 DMI의 덤버리입니다. 오늘 또 불편하지만 알아야 하는 DMI들이 다양한 시선, 알찬 구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덤버리 DMI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의 날을 맞아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전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4년 동안 일할 성실한 일꾼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향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이주민 역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2018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3만 7,393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선거인 명부에 오른 이주민은 10만 6,20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민들은 이런 사실이 생소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주민 유권자 10만 명 시대, 이들은 과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덤버리 DM에서 이주민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6월 13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민 영화제 프로그래머며 이주민 방송 운영위경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야마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이제 지방선거였잖아요. 지난번에 네. 이제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이제 되었고, 이제 그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 네. 투표 이제 하신 지는 이제 몇 번 됐어요? 지금 이제 투표하신 지는? 제가 정식으로 한 지는 이번에 두 번째니까 한 4년? 네. 4년. 4년이라면 네. 그 두 번째인가요? 네네네. 그 처음에 이제 투표할 때하고 이번에 투표할 때하고 뭐 차이점이나 뭐 느낀 뭐 다른 점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투표했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여러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었기에 곧 나도 투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투표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좀 설레할 텐데 이제 두 번째라서 뭐 그런 뭐 느낌이나 뭐 좋은 점이나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거나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거나 뭐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좀 열심히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도 있었고 조금 편하게 그냥 혼자 가까운 거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있어서 거기에 가고 왔는데요. 그냥 마음이 편하게 투표하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제 한국말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좀 주시나요? 한국에 사는 지는 좀 오래돼서요. 제가 98년 말에 왔으니까 지금 뭐 거의 19년 정도 돼요. 19년이면 오래 사셨다고 알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투표권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제 권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기하해서 그 국민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이주민에 있어서도 연주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되는 자에는 해당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배우자 즉 이제 F6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이제 외국인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지방 선거권은 보유가 되나요? 관리가 있나요? 그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F6는 안 되지만 F5도 연주 자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F6를 가지고 2년 되면 연주 자격을 신청하거나 기하 자격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F6, F6라고 뭐라고 이제 모르잖아요. 우리 네. 어떤 것입니까? F6, F6랑 어떤 비자입니까? 그러니까 F6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고 비자라는 자격으로 왔지만 지금 F6는 결혼 비자라고 불려서 결혼 이주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만약에 본국을 갔다거나 나갔다가 다시 오면 또 다시 재입국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받고 그런 식으로 조금 번거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F5는 연주 자격이라서요. 뭐 재입국 신청이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 국민이랑 똑같은 자격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이제 지방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이제 13명 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정당에 어떤 후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이주민들이. 네, 일단 선거권을 갖게 되면요, 우표물이 집에 오게 돼요. 그 우표물의 내용은 그 어떤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고 있다라는 자료집이 오게 되고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TV 반선을 보면 토론하는 그런 반선이 있어요. 그런 토론은 통해서도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한국에 사신 지가 19년 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 그 정당, 각 후보, 각 이제 그분들이 공약을 와서 자세히 보고 또 그 이해를 하십니까? 왜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대부분 이주민들이 한국어 서투른 이주민들이 계실 테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19년 사셨는데 그럼 그 꼼꼼히 보시고 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조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전체적인 전문 용어 같은 거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4년 전에 그런 선거에 그 투표하자는 활동을 했을 때도 조금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투표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누구를 투표를 하시는지 그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위반이 되니까. 그 투표에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투표하시는지 그거는 혹시 이주민에 대한 이제 조금이라도 뭐 공정적인 공약이나 뭐 그런 거 있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자기 지역에 뭐 어떤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공약 때문에 그 투표를 그분을 이제 투표를 하시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공약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겹칠 부분도 있지만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요. 몇 개 이주민 단체에서 다 같이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단합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그런 말을 공약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렇죠.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 후보자에게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무래도 지방선거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것에 제일 크게 관심이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이주민 여성들이 있어서는 자녀들이 양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감 쪽에 관심이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라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좀 반응도 보면서 예, 결정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투표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분도 분명히 어떤 분이 분명히 당선은 되실 거고 이제 그분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 공약 제시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현장에 이제 이주민 여성들이 만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투표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비디오 이제 그 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잘 나니까 남편이 설명하고 제가 이 나라 앞으로 더 국민으로 또 이 후보자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네. 우리 애들은 2011년쯤에 시작을 했고요. 네. 아마 세 분 정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 같은 정말 제가 외국인이라서 가서 선거를 해보니까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네. 예, 대표님 영상을 자수하신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찍으실 때 뭐 불편한 점이나 뭐 어려운 점 그런 거 없었나요?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주 여성분들이 좀 영상에 얼굴이 나와서 또 조금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투표권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고 자기 이제 개인적인 권리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조금 좀 꺼려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남편 눈치를 보거나 또 시댁이 식구들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살아왔던 저도 그렇지만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당당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제 투표는 하는데 이제 그 자기 관리나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매체에 나오는 것은 거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이 거린 것인가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분들의 네. 출신 나라에서도 조금 관련되는 일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너무 주저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약간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인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보는 그런 자세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여성을 좀 아래로 보는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보고 계신 시청자 이주민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자기 관리, 자기 주장을 제대로 이 사회에 전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는 누구에도 그냥 주지는 않아요. 뺏어가거나 뭐 투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사회에 자기 주장을 알리지 않고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마
그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선거는 하고, 그러니까 선거 있는 나라에서 자랐지만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해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보거나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투표율이 낮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저의 친구의 어머니가 시의원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때서야 조금 관심이 가지게 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여성들이 아시다시피 다문화 이제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다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이 사회 이제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젊은 사람이고 이제 그분들이 그 시골 같은 데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 정부나 한국 정책이 이제 그 이주민 여성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그렇게 반갑 그런 정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제 이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선생님 주변에도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뭐 그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투표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표한다는 것을 네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투표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네네. 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그렇죠. 자신의 아이들의 그렇죠. 생활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죠.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예전에 네. 거기 선거 관련된 이제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4년 전에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문화 득표 참여 서포터즈 라는 활동을 했어요.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요. 인천에 사는 주변의 다문화 가정분들에게 투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세요라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홍보할 때 뭐 이주민들이 뭐 이주민 여성들이 또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주로 예를 들면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지역그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찾아가고 또 그러니까 주로 이주 여성들이 모임을 찾아갔어요. 커뮤니티 모임 같은 데도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를 뭐 잊고 있거나 또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 안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왜 그렇게 선거에 관심이 없는지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투표하면 이런 점도 있다거나 그렇게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실 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살고 있게 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이 생기는 편을 보면 아무래도 주한 집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 정부에서 먼저 그러니까 법이 만들면서 그거를 또 지방에도 시행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부터 먼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포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예를 들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은 많이 생겼어요. 다문화 가족 그 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잘 되고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칭찬받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 현장 같은 데서 갑자기 어느 날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모여서 너희들이 여기서 한국어 공부하라 그런 이야기 나왔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큰 애가 지금 18살이 그러니까 고3인데 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 하는 애들이 모이게 해서 한국어 같이 공부한다는 게 좀 웃긴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도 입국 자녀든 여기서 태어났던 다문화 가정 자녀든 일단 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정책 자체가 잘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모으니까 또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다른 애들이 또 오히려 뭔가 편견을 가질 수 자별을 받고 뭐 이런 거 왕따 당하고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조금 했던 부분도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주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 많지만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한국에 귀화하지 못하게 그냥 4년 10개월은 논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이주 요선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해도 1년마다 계약서 쓰게 해서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그분들에게 뭐 대직금나 그런 건 해야 되기 없어요,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맨날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분명히 자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주민증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뭐 일자리 잡거나 뭐 그럴 때 6개월 아니면 1년 그런 계약직을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을 하잖아요. 원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제 관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회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투표를 해서 자기 관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또 이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하고 또 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뭔가를 호소하거나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권리를 조금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투표의 중요성, 투표는 꼭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주 여성들은 잘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 여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이주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주 여성들도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 2세를 위해서 엄마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의원들이나 시장님들 보면은 이게 명함에 보면은 이게 무슨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약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분을 밀고 나가서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힘 모여서 제발 좀 우리한테 맞는 공식 좀 만들자. 공약 같은 거. 그리고 자별 없는 세상. 아직까지도 자별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별을 안 받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외모 좀 다르게 생기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자별은 있어요. 심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표 필수입니다. 꼭 찍으셔야 돼요. 왜?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예요. 유일한 권리. 그렇기 때문에 공약,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에, 오령시에 있는 시의원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해줄 건지 그런 거를 평소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치는 우리 일상생활의 밥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정치예요. 정치를 잘 알고 어떤 분이 우리 미래를 밝혀줄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정치예요. 난 돈 벌어야 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기 관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고요. 투표하세요, 아버님. 여기 제일 싼 거 있잖아. 자신의 아이들을 이제 투표해야 한다는 이제 엄마가 돼야 한다는 부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면 이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네. 제가 4년 전에 그 투표 참여 사보타지를 했을 때도 생각 들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다문화 선거에 대한 제호문 쓰기 공모전이 있어서 제가 그때 글을 써서 좀 상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썼다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정책이나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선거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부터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직 못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상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마 좋은 글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거용의원인가 네. 거기서 공모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거가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 이주 특히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거 무엇이는지 그런 지식부터 그리고 그런 선거 용어나 정책 용어에 대해서 지식부터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여성부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그렇게 응용하려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책이나 선거에서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인권이나 정책이나 선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조금 쉽게 넣을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런 내용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지방 선거는 이제 끝났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이주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었으면 이 이주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는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재료 자격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교육권이나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200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라에서 난민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난민 등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일단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그러니까 일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힘들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존권이 없어요, 이게 한국에서. 네네네,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을 해서 대처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도 입국 자녀나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와서 한국어 배우는 것부터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정보를 갖기 못해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돌아보면서 학교도 못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중앙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잘 되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사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잘 성장시키고 그 집안을 발전할 수 있는지는 지금 집안에서 사는 그런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대체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바꿔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 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해 지방선거 선주민 투표율이 60%이고 이주민 투표율이 20%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투표율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한 이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던진 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룬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는 나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4년 뒤에 더 편안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그날까지 넘버리 DMA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른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